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확진되면서 초등학교 3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문제는 이 강사의 감염 경로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가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까지 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아이스팩을 재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환경 보호와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희 IC를 문희 청남대 IC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대표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강사가 확진되면서 청주와 괴산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강사의 배우자는 20여 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증평 모 교회 관계자로 진단 검사를 미루다 확진됐고 방과 후 강사까지 감염된 겁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50대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 강사가 어제 확진됐습니다. 문제는 이 강사의 감염 경로입니다. 이 강사의 배우자는 지난달 26일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증평의 한 교회 관계자로 지난달 22일 교회 카페를 방문해 진단검사 문자 안내를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았고 지난 주말 증상이 나타난 후에야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증상 발현까지 20일 가까이 검사를 미루다 배우자인 방과 후 학교 강사까지 감염됐고 이 강사는 지난 8일과 9일 청주와 괴산의 초등학교 3곳에서 방과 후 수업을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강사나 학교 스포츠클럽 강사 등 학교 외부 인원은 교육당국의 의무점검 대상에도 빠져 있습니다. 검사를 한다고 해도 본인이 또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자나 이제 밀접 접촉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이제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이 강사가 수업한 초등학교 3곳의 학생과 교직원 7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방역당국은 강사의 배우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 청주에선 유흥업소 관련 20대 여성 확진자가 나오며 충북의 유흥업소 관련 확진은 37명이 됐습니다. 이시종 지사는 청주의 감염 양상이 심각하다며 특별 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관계부서에 역학조사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의료진에겐 의심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권고 행정명령을 적극 이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4차 대유행의 위기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진단검사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주 라이트월드 사태가 점입 가경입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다 몸싸움이 벌어져 119가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는데요. 공무원 노조는 투자자 측을 고발하며 무관용 대응을 예고했고 투자자 측도 맞대응에 나서면서 고소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는 라이트월드 투자자와 막으려는 시청 공무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한 투자자가 공무원을 밀치고 얼굴을 때리자 공무원이 쓰러집니다. 함께 쓰러진 투자자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갑니다. 결국 119 구급대까지 출동했습니다. 보험에거나 아니면 지혈을 그냥 조금 시켜놔야 되는데 그것을 조금 들을 테니까 좀 읽고 계시겠어요? 충주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 투자자를 특수건조물 침해, 상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 측은 지난 1년여 동안 라이트월드 시위자들의 욕설과 폭언 등을 감내해왔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폭행하면서까지 그러니까 진입을 시도하는 거는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요. 이번 폭력을 계기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투자자들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가로막아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맞불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그 과잉 진압, 타박상 내가 다쳤으니까 고발을 해야죠. 충주시를 당연히 고발을 해야죠. 왜냐하면 과잉 진압으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주시가 예고한 라이트월드 원상복구 명령 강제 집행까지 남은 기한은 불과 사흘. 반면에 라이트월드 측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오늘 15일까지 무술공원에 설치한 라이트월드 시설물들을 모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에 나설 방침이어서 투자자들과
충주시의 날선 대립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최근 택배와 배달 수요가 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일종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여러 번 재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시급한데 최근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증평군의 한 아파트입니다. 분리수거장 한켠에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이 구비돼 있습니다. 증평군이 지난해 말부터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동주택과 공공청사 등에 80개의 수거함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주 1회씩 일괄적으로 모은 아이스팩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소독까지 하면 이렇게 냉동창고에서 얼려서 소상공인들에게 나눠줍니다. 한 박스에 약 평균 아이스팩이 3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이제 배포하는 양은 이제 1회 정도 배포하는데 한 16박스에서 20박스 정도. 지금까지 회수된 아이스팩 27,000여 개 중 15,000개가 전달됐는데 소상공인은 비용 절감과 환경 보호의 일석이조 효과에 반기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살려면 다 돈인데 비용 절감도 되고 또 재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좋은 거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청주의 제로웨이스트샵에서는 아이스팩 수거함을 만들어 놨더니 친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멀리서도 직접 아이스팩을 가져와 재활용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처리하려면 까다롭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재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포장과 배달 수요가 많은 청주의 한 만두 가게에서는 세척된 아이스팩 50개를 가져오면 식혜로 교환해주는 등 환경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덕유산 IC와 통도사 IC, 예산 수덕사 IC 등 전국 고속도로 IC 명칭에는 홍보 효과와 이용자 편의를 위해 관광지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충북에서도 문의 IC를 문의 청남대 IC로 변경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 2007년 12월 청원 상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설치된 문의 IC입니다. 청남대를 가려는 운전자들은 문의 IC에서 빠져야 하지만 간혹 IC를 지나쳐 다시 먼 길을 돌아오곤 합니다. 무엇보다 IC 명칭에 청남대를 넣어 각종 정보지나 도로 표지판, 내비게이션 등을 통해 충북의 대표 관광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청남대 사업소와 문의면 주민들은 문의 IC를 문의 청남대 IC로 변경해달라며 최근 문의면 주민 954명의 서명부를 도로공사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행정구역 변경이나 노선 신설, 명칭 중복 등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문의면이라든지 이런 작은 지역보다도 이런 주변의 그 대표적 관광지 명칭을 IC 명칭 하는 데가 좀 상당히 지금 전국에 다 있다고 봅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돌아가자 인근 주민들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차 문의면에 이어 2차로 가덕과 낭성, 미원, 남일면 등 4개 면 주민들도 IC의 명칭을 바꿔달라는 서명운동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청남대가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주변 지역, 여러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충청북도와 청남대 관리사업소는 이번 달 안에 4개 면 주민들의 서명부를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추가로 제출하고 정치권에도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청주FC가 리그에서는 아직까지 첫 승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지만 프로야구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성인 축구 최강팀을 가리는 FA컵에서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K리그의 강자 강원FC를 청주로 불러들여 대이변에 도전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FA컵 2라운드에서 청주FC는 화성FC를 승부차기 끝에 5대4로 두르고 3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3라운드는 오는 수요일 저녁 7시 청주 홈에서 열립니다. 상대는 프로 1부에서 현재 5위를 달리고 있는 강원FC입니다. 청주를 연고로 하는 팀이 프로 1부 리그 팀을 홈으로 불러들이는 건 32년 만으로 선수단의 의지는 다른 어느 경기보다 남다릅니다.
선수들 지금 마음가짐은 올 시즌을 이 한 경기에 다 바치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고요. 정말로 선수들 다 한 뜻을 모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를 하도록. 중요한 일전을 앞둔 청주FC는 지난 주말 리그 경기에 2군 선수들을 투입하고 주전들은 체력을 비축했습니다. 2년 전 인천 유나이티드를 잡았던 경험이 있는 만큼 선수단과 코치진 모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주FC가 강원마저 잡게 될 경우 16강전에서는 박주영과 기성용 등이 속한 FC 서울까지 청주로 불러들여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원FC라고 하면 우리 K리그 1팀이고 저희들은 K3인데 그래도 한번 후회 없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3부 리그인 청주FC와 K리그 강원의 경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비유됩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는 불리하지만 선수단은 화이팅을 불태우며 이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홈 경기는 관중 1,600명의 입장이 허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청주와 충주, 제천시에서 오존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평균 오존 농도에 따라 주의보와 경보, 중대 경보 등 3단계로 전파되고 문자 서비스를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가스 상태로 존재하는 오존은 마스크로 차단이 불가능해 경보 발령 시 가급적 노출을 줄이는 게 좋습니다. 청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제1차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 성과 평가에서 전국 7개 문화도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청주시는 비전 공유와 거버넌스 구축,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문화 진흥 등의 지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결과로 청주시는 올해 기본 사업비 28억 원에 인센티브 4억 원을 더해 총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오는 2025년 고교 학점제를 도입할 도내 일반고 51곳 중 39곳을 연구학교와 선도학교로 지정했습니다. 연구학교 7곳과 선도학교 32곳 등으로 지난해보다 26개 교를 늘린 겁니다. 연구 선도학교는 교육과정의 편성 규정 마련과 선택 과목 수요 조사, 진로와 학업 설계 지도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충주 지역 내 골프장 업체들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6천만 원을 충주시 장학회에 쾌척했습니다. 오늘 충주시청을 방문한 12개 골프장 대표들은 각각 500만 원씩 총 6천만 원의 성금을 기탁하고 충주시 장학 사업에 보탬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인푸드 등 3개 기업과 제3산업단지 공장 신설을 위한 총 27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오늘 제천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인푸드, 천약선, 킨테크 SEC 등 3개 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270억 원을 투자해 제3산업단지의 생산 라인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제천시가 민선 7기 들어 투자 유치한 총액은 9,928억 원으로 1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가 공중보건의사 57명을 신규 또는 이동 배치했습니다. 의과 22명, 치과 15명, 한의과 20명 등이며 앞으로 각 시군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올해 충북은 모두 234명의 공중보건의가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괴산군은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5세 이하 65세 이상 국민에게 미세먼지 차단을 명목으로 1인당 30장씩 40장을 배부한 괴산군은 당시 마스크를 받지 못한 6세에서 64세 국민들에게 1인당 20장씩 총 49만 장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